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교조의 세월호 수업 계획에 교육부가 정치적 활동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 폐기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원전 6호기에 기체 폐기물 성분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한수원 측은 조치 없이 폐기물을 원자로 밖으로 배출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어제 개막해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지역 선수 86명도 메달 레이스에 나섭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지역 곳곳에 가을꽃이 피었습니다. 가을 꽃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세월호 수업에 대해서 교육부가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수업은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저희를 용서하세요. 춘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쓴 노란 리본이 매달려 있습니다. 정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세월호 수업이 교과 과정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 진행됐고 수업 여부와 내용도 교사들의 자율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정교조가 시청각 자료와 함께 교사들에게 배포한 세월호 수업 지도안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수업의 목적으로 들었습니다. 시청각 자료는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일부의 오해 등을 해명하는 내용, 관련 영상이 함께 사용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리본 달기는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선 헌법에 대한 무지이자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업권은 교사 고유의 권한입니다. 누가 됐든지 이 권한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거든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란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상황에서 이번 정교조의 세월호 관련 수업이 교육부의 금지 방침에 부딪혀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영광 한빛 원전 폐기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원전 6호기에 기체 폐기물 성분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한수원 측이 좋지도 않고 이 폐기물을 원자로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한수원은 국회에도 거짓 보고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방사성 기체 폐기물 배출을 앞뒀던 영광 한빛 원전 6호기. 원자로 경납고에 가득 찬 기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농도 측정을 하는데 검사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검출될 수밖에 없는 아르곤 41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르곤 41은 원자로 부근 공기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시료 채취나 검사에 오류가 분명했지만 한수원은 조치 없이 기체 폐기물 1699세제곱미터를 40분간 공기 중으로 배출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분석 오류를 발견한 한빛원전은 사흘 뒤 재검사를 했습니다. 폐기물을 먼저 방출한 다음 검사는 나중에 한 셈입니다. 8월 2일 날 발생한 기체 배출 사고에 대해서 인지를 8월 4일 날 하고 8월 5일 날 돼서 사실은 그 검사를 했다고 하는 건 8월 2일 날 배출된 거하고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한수원은 좀 더 확실히 안전을 기하려고 재검사를 했으며 검출된 아르곤 41 수치는 허용 기준치의 1000분의 3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결과 수치가 안전하다고 해서 과정의 잘못이 덮어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일면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이후에 방사성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해결료 여기에 대한 점검들까지도 이후에 저희들이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원전 스스로도 용역업체에 발송한 내부 공문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분석 오류를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또 국회에서 요구한 폐기물 재분석 데이터 입력 날짜도 실제보다 9일 앞당겨 보고해 축소 은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막이 올랐습니다.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는 인천 아시안게임, 우리 지역 선수 86명도 메달 레이스에 동참합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알리고 있습니다. 인천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이 수놓아지며 아시안게임이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펼쳐지는 이 축제에 우리 지역 선수 86명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이용대, 양학선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딛고 금빛 스매싱을 준비하는 이용대 선수의 경기는 이미 입장권 매진 사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마의 신 양학선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선보일 신기술 성공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있다는 그런 아시안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가 좀 더 남다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2연패를 할 수 있는 목표가 생겼고, 부상을 이겨내고 아시안 게임 2연패에 도전하는 육상의 꿈 김덕현. 광주의 여궁사 주현정 이태경 선수도 금빛 릴레이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저희 양궁인들이 화이팅 넘치고 그리고 또 멋진 경기를 보이면서 멋진 메달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효자 종목으로 떠오르는 볼링에서도 지난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3관왕을 차지한 최보근과 차세대 볼러 박종우 선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의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후 시설 개선 대상인 광주 지역 학교 급식소는 290곳으로 이 가운데 200곳만 현대화 사업을 마쳤습니다. 또 광주의 사업 완료율은 69%로 전국 평균 73%에 못 미쳤고 경기와 서울, 대구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광주는 50곳의 급식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율은 5.8%에 불과합니다. 내년에 송원 자사고의 신입생은 성적과 관계없이 선발하고 마이스터고는 인성과 적성 검사의 반영 비율이 높아집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교 입시 전형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내년 일반고 전형의 경우는 올해와 같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숭도고는 교육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위가 물러간 자리를 어느덧 가을이 차지했습니다. 들판에는 알록달록한 코스모스가, 산속 천년고 차례는 꽃무릇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 꽃이 길게 뻗은 뚝방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한들거리는 코스모스 물결에 발길이 절로 멈춰지고 깊어지는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신이 만든 꽃이 가장 먼저 만든 꽃이 코스모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 하면 유명한 게 국화여서 가을이 오는 초입부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사람들을 발길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코스모스 꽃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3대 꽃무릇 군락지인 한평 용천사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녀린 꽃들을 고추 세우는 꽃무릇이 계절의 문턱을 넘고 최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나서야 잎이 돋는 꽃무릇.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애틋함이 화려함으로 변해 경내 곳곳을 수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군락지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펴 있으니까 붉은색과 이렇게 그 지금 나뭇잎이 파란 색깔이 어울려가지고 보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천년 고차를 품고 있는 고즈넉한 숲길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와 다르게 붉은색이 더해가는 한평 용천사에서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꽃무릇 큰 잔치가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베트남의 고대 문명을 엿볼 수 있는 유물전이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청동 주조 기술과 함께 영산강 문화권과 비슷한 옹관 문화와 농경 문화의 흔적들도 볼 수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커다란 의자처럼 보이는 이 유물들은 청동으로 만든 북입니다. 마치 천둥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해서 천둥 드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북들은 베트남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된 신발 모양을 닮은 도끼, 손잡이가 사람 모양을 한 청동칼은 정교하고 세련된 무늬가 특징인 베트남의 수준 높은 청동 기술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쟁기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농사에 소를 동원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신을 화장한 뒤 항아리에 넣어 매장했던 베트남 중남부 지역의 장례 문화는 영산강 유역의 온관 문화와 닮아 있습니다. 새를 닮은 토기가 영산강 유역에서 만들어지곤 했는데 그런 영산강 유역의 새 모양 토기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교한 데 있어서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유행했던 이 술 항아리는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오래전부터 중국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독자적인 문명을 이뤘던 베트남의 고대 유물 특별전은 오는 11월 9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따뜻한 색감과 섬세한 묘사로 감동을 주는 한국 화가 이선희 작가가 금호 갤러리에서 세 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유스케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를 통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 이선희 작가는 바람에 하늘거리는 머리와 옷자락, 익숙하고 정겨운 꽃들을 따뜻한 색과 섬세한 표현으로 화폭에 담아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호 갤러리는 내년 유스케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오는 30일까지 우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광주 문화재단은 다음 달 3일 광주 세계 아리랑 축전 개막 무대에 설 시민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시민 합창단은 개막 공연에서 30명의 전문 합창단과 함께 돌아오는 아리랑과 환희의 아리랑을 부를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6일까지 아리랑 축전 사무국으로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광주 세계 아리랑 축전은 다음 달 3일부터 이틀 동안 빛고울 시민문화관 앞에서 열립니다. 빛고울 노인건강타운 야외 광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금요시장이 열려서 남구 대촌동에서 생산된 농산물 20여 종이 판매됐습니다. 이번 장터에서는 풍물놀이와 아코디언 팀의 축하 공연과 함께 남구의 마을 카페 남동풍이 야외 카페를 운영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유도했습니다. 광주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각 구별로 60세 이상의 어르신 1000여 명이 참가해 단체 훌라후프와 공 굴리기 등의 종목에서 구대항 형식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또 초청가수 공연 등 문화 행사와 수지침 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로 출발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구름이 조금 끼면서 27도까지 올라설 텐데요.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쾌청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은 광주 아침 15도, 낮 27도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도 12도까지 벌어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 13도, 영광 15도, 광주 1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광주, 담양 27도, 화순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